2025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뭐랄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규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자산 토큰화 같은 예전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2026년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바로 그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오랜 공색이 깨지는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우리 돈을 알아서 굴려주는 세상까지 정말 흥미로운 10가지 전망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흐름, 바로 성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깨졌다는 조금은 도발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하면 다들 반감기 주기를 떠올리잖아요. 4년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요. 네,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죠. 이제 그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유효하지 않다기보다는 그 공식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영향력이 줄었다. 네, 물론 반감기는 여전히 중요해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예측 가능하게 줄어든다는 아주 투명한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금처럼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 반응하는 자산으로 진화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거시경제 자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반감기 대신에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은 대체 뭔가요? 바로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영어로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수요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 가치를 지켜줄 안전한 자산을 찾는 움직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2025년 내내 재정 적자는 계속 쌓이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금리는 내리고 심지어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내 돈 가치가 휴지조각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낀 거죠. 아,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2025년에 금으로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어요. 와, 500억 달러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도 200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ETF나 기업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의 양이 그 해에 채굴된 총량의 6배가 넘었습니다. 6배요? 잠깐만요. 채굴된 것보다 6배나 더 많이 사들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시장에 풀리는 물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뜻이죠. 와, 그건 그냥 사서 단타 치는 돈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소위 인내심 있는 자본인 셈이에요. 그 결과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다고요? 네. 예전에는 60%씩 폭락하는 게 다반사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무서웠죠. 그런데 2024년 이후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은 줄고 하락해도 회복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이제 시장은 반감기라는 변수 하나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자금 유입과 거시경제, 그리고 명확해진 규제라는 세 개의 큰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신 인내심이 있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는 가장 쉽고 안전한 통로가 바로 ETF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ETP 자산 4천억 달러 돌파 전망. 이건 나스닥 100 ETF인 QQQ 규모를 넘어서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일까요? 저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 따져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만으로도 벌써 운용자산 AUM이 1,4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이게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직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아, 저는 기관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인가요? 네, 데이터를 보면 좀 의외인데요. 미국 비트코인 ETF의 73%는 개인이, 그리고 단 27%만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기관 비중이 훨씬 적네요. 그렇죠. 이제 막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고객에게 ETF를 추천하기 시작했고요.
9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의 문도 이제 막 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들어올 돈의 규모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와, 미국 시장의 빗장이 완전히 열린 게 정말 결정적이군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의 ETP 출시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SEC가 코인 하나하나를 다 심사해야 했는데 이제는 일반 상장 표준이라는 게 도입돼서 그 길이 훨씬 넓어졌어요. 아, 절차가 간소화된 거군요. 네, 덕분에 솔라나 리플,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의 ETP 출시가 가능해졌고요. 이미 120개가 넘는 신청서가 대기 중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국이나 룩셈부르크, 국부펀드, 심지어 파키스탄이나 체코 같은 국가 단위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말 글로벌한 흐름이네요. 이게 결국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걸 경제학 용어로 선순환 효과, 플라이휠 에펙트라고 부르죠. 플라이휠 효과요? 네, 거대한 맷돌을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 관성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운용 자산이 AUM이 늘면 유동성이 깊어져서 거래하기가 편해지고 변동성은 줄어드니까 또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가 되고 그중 10%만 ETP로 들어와도 4천억 달러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오고 가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저희 두 번째 챕터, 새로운 금융 레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전망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1조 달러 도달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죠. 현재 3천억 달러 수준에서 3배 이상 성장한다는 건데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게 될까요? 가장 큰 촉매제는 역설적이게도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규제요. 보통 규제는 성장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네요? 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예전엔 규제가 불확실해서 기관들이 못 들어왔다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암호화산 시장법, 미카라고 하죠. 이게 시행된 이후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2배 넘게 늘었고요. 대형 은행들이 직접 발행에 나서고 있어요. 와, 전통금융사들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네요. 이제는 더 이상 실험 수준이 아닙니다. 비자, 마스터카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국제 송금의 대명사인 웨스턴 유니언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이에요. 웨스턴 유니언까지요? 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서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도 요즘 주목받고 있던데요. 네. 바로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죠. 이 시장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수익 창출형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미국 국채 이자를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는 디파이나 실물 자산 토큰 RWA 수익을 기반으로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줘요. UST, USDY 같은 자산들이 대표적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한다면 다리 건너편에 있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시장은 이 모든 자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전망, 디파이 총 예치 자산 3천억 달러 달성과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아주 종용 질문입니다. 디파이도 그에 맞춰서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기업들의 자금 운용 수요예요. 기업들의 자금 운용이요? 네. 이전에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산을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거군요.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죠. 예를 들어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는 보유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미 2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와, 이더리움 스테이킹만으로요? 네. 심지어 추가로 2억 달러를 디파이 프로토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규모가 약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돈의 일부만 디파이로 흘러 들어와도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자금까지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용자 경험, 즉 UX 개선이 디파이 성장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플라즈마나 이더파이 같은 플랫폼들이 복잡한 가습이나 개인키 관리 같은 그런 기술적인 장벽들을 없애고 있어요. 아,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게요? 네.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앱안에서 바로 연 10%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하고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특히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면서 디파이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정말 큰 변화네요. 다섯 번째 전망은 바로 그 기업들,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 DAT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자산이 2,500억 달러를 넘겠지만 소수만 살아남을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DATS는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자산을 스테이킹해서 온체인 수익을 내는 적극적인 자산 운용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에는 항상 구조조정이 따르기 마련이죠. 왜 소수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뭔가요?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거나 금리가 올라서 빚을 내기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어질 겁니다. 아, 자금력 문제가 크겠군요. 네, 특히 회사의 주가가 보유한 자산 가치, 즉 순자산 가치 NAV보다도 낮게 거래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또 이 사업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시장의 신뢰를 얻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더가 없는 곳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대형 DATS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성숙해지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미래적이고 어쩌면 더 역동적인 미래 시장의 개척자들 이야기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여섯 번째 전망, 예측 시장 연간 거래량 1,000억 달러 도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시장이라니 이건 단순한 금융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측 시장은 비트코인, 디파이에 이어서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큰 사용 사례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봐요. 그렇게까지요? 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경제 변동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이 76%라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시장이 왜 갑자기 2026년에 이렇게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아주 큰 해가 될 거예요. 즉, 거래할 사건이 많다는 뜻이죠. 아, 시장에 재료가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나 고성능 블록체인 같은 인프라가 이제 대규모 사용자를 감당할 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IC가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플랫폼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데이터를 월스트리트에 공급하기로 했어요. 와,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그럼 이건 단순한 베팅을 넘어서 일종의 정보 인프라가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인프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구글이 이 데이터를 자사 플랫폼에 통합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쓰는 지갑 앱에도 이 기능이 내장될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앞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기업들,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미디어 같은 새로운 사용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을 키울 겁니다. 정말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곱 번째 전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에이전트 경제의 부상,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 대신 금융활동을 자동으로 해주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영화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가요? 네. 쉽게 말해서 AI 비서한테 말로 시키면 알아서 가장 좋은 금융상품을 찾아서 실행해주는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내 이더리움을 베이스 체인으로 옮겨서 제일 이자 많이 주는 곳에 대출해줘 라고 그냥 말로 하면 인피니트 같은 AI 에이전트가 그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처리해주는 거죠. 와, 정말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요. 그런 기술이 벌써 상용화가 되었나요? 네. 인피니트는 이미 50만 개 이상의 지갑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기자나 알마낙 같은 플랫폼들은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만 쓰던 복잡한 퀀트 전략을 AI가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를 제공하고요. 대단하네요.
코인베이스의 X402 프로토콜이나 이더리움의 ERC8004 표준 같은 기술들이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경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피니티의 IN 토큰처럼 프로토콜의 수수료를 나눠 갖는 인프라 토큰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추얼스나 뱅커 같은 AI 비서 플랫폼 자체에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 펀드 자산의 단 1%만 AI 에이전트가 운영해도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움직이는 셈이에요. 암호화폐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을 넘어서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능으로 진화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인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이런 미래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반이 튼튼해야겠죠. 그런데 8번째 전망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대부분의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은 2026년에 살아남지 못할 것. 이더리움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했던 그 많은 레이어 2, L2 솔루션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네요. 네, 지난 2년간 50개가 넘게 생겨나면서 과열됐던 L2 생태계가 이제 결정적인 옥석가리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옥석가리기요? 네, 시장은 아주 소수에게 빠르게 집중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 세 곳이 전체 L2 거래의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특히 베이스는 혼자서 60%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수십 개의 L2들은 거의 사용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비 체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킨토라는 곳은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고 한때 주목받았던 블라스트의 예치 자산은 97%나 급감했습니다. 97%요? 네. 결정적으로 이더리움의 덴쿤 업트레이드로 L2 수수료가 90%나 저렴해지자 역설적으로 L2들 간의 수수료 인하 전쟁이 벌어졌어요. 대부분 수익을 못 내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그럼 어떤 L2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생존 전략이 궁금한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살아남을 겁니다. 첫째, 리니아처럼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에 기여하는 이더리움 친화적 모뎀. 둘째, 메가 ETH처럼 기존의 고성능 블록체인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는 모델. 아, 성능으로 승부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라이터 디파이나 템포 결제처럼 아주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틈새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처럼 대형 거래소가 밀어주는 곳들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거고요. 2026년은 L2 생태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옥석 가리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군요. 자, 9번째 전망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돌아온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제된 ICO가 주류 자본시장으로 부상. 2017년에 그 광풍을 떠올리게 하는 초기 코인 공개, ICO가 규제의 옷을 입고 돌아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 ICO 붐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은 계승화돼 이번에는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갖췄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레기온이나 에코 같은 플랫폼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는데요. 고객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과거 벤처 캐피털이나 내부자만 투자할 수 있었던 유망 프로젝트의 초기 토큰을 일반인에게도 열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을 위한 IPO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린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토큰 판매 플랫폼에서 모나드라는 프로젝트의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례였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성공이었죠. 8만 6천 명의 구매자로부터 2억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과거 ICO 시대 자금의 10%만 회복해도 약 3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산, 총 예치 자산 5천억 달러 돌파 예상.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ROWA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토큰화 시장이 2026년에 10배 이상 성장한다는 예측입니다. 네, 토큰화는 자산이 거래되고 청산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입니다. 이 성장의 기폭제는 2026년 초로 예상되는 클래리티 액트가 될 거예요. 클래리티 액트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 같은 전통 금융사들이 공개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는 게 합법화됩니다. 말 그대로 전통 금융의 대차 대조표가 통째로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와, 대차 대조표가 온체인으로 올라온다. 정말 큰 변화네요. 가장 먼저 활성화될 분야는 어디일까요? 사모 신용 시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할 겁니다. 기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24시간 투명하게 거래되니까요.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플랫폼들이 주도하면서 50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클 거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물결은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에서 올 겁니다. 엑스스탁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은 유니콘 기업의 주식이 온체인에서 24시간 거래되는 거죠. 그리고 2026년 말에는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토큰화된 IPO가 공개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시장을 바꿀 10가지 거대한 흐름을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성숙, 새로운 금융 인프라, 그리고 미래 기술이었죠. 맞습니다. 시장이 성숙하면서 큰 자본이 들어오고 그 돈이 흐를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깔리고 또 그 위에서 AI와 예측 시장 같은 미래 기술들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죠. 정말 역동적인 변화네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오직 수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설계된 AI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예측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인간의 직접적인 의도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금융 전략이 묘묘하게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미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디지털 자산 경제의 다음 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나 만들어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